미국 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 웨이를 간다라는 방식입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좀 풀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란 이슈까지 더해서 중요하죠. 자, 오늘 염승환 LS증권 디지털 영업본부 이사와 함께 이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시장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 이슈라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관세 15%에 니까. 그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또 시장이 이거를 예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기존에 이제 1심, 2심에서도 이미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트럼프의 이제 입지는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으로 갈 것 같고, 어쨌든 이 위헌 판결은 이 관세를 뭐 이제 부과하는 근거를 없앤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서 관세를 대통령이 부과하는 거는 그건 위헌이다. 의회가 해야지 왜 대통령이 그걸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거고, 다만 이제 무역법 122조 들어가지고 15% 이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150, 근데 이건 이제 150일까지밖에는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달 후에는 이게 폐기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남은 카드가 무역법 301조예요. 그래서 이 301조는 그러니까 미국이 좀 조사를 통해 가지고 특정 국가 품목을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타격을 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 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좀 불확실성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5달 동안은 당장 뭐가 이렇게 뭐 관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자동차나 철강이 들어가는 품목 관세도 뭐 그대로 15%, 50%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나 당장 뭐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좀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이런 판결을 내다 보니까 관세 환급해달라고 그런 소송도 네.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대미투자법 입법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한다라는 의중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예.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 5일인가요? 아마 그날 통과시킬 걸로 지금 이제 기사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좀 무관하게 뭐 관세 위헌 판결이 나왔다 해서 우리가 대미 투자를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가 좀 이제 공지에 몰렸고 관세도 위법이니까 우리가 굳이 뭐 투자할 필요 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국제 관계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놓고 그걸 먼저 한다? 그냥 미국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더 큰 보복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때 약속을 했던 것처럼 뭐 투자하는 건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차후에 이제 미국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좀 변경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어쨌든 이걸 계속 원하고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대미 이런 투자 약속 지키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 3월 5일 날 특별법을 아마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관세 환급도 참 이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하면 당연히 좋은데 네. 또 이게 또 불편합니다. 예. 그리고 당장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5년 걸릴 거다. 소송까지.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소송을 벌써 할 걸로 좀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거를 뭐 소송 건다고 해서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세 환급 부분은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당장 받고 싶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조금 이제 상황을 지금 지켜보면서 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 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일단은 다 대부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국내 기업들이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서 슈퍼 301조에 대한 리스크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니 해도 일단 상당 부분 시간은 소요됐지만 세율 상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려는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미국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쿠팡이 좀 걸려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쿠팡은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인이 그쪽 미국에 좀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쿠팡을 이렇게 뭐 못 잡아서 안 달랐냐 막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도 쿠팡을 쓰지만 사실 거의 전 국민이 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해킹 사고 나면 안 되지만
뭐 사실 그런 일들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결국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CEO나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대표가 어쨌든 직접 와가지고 좀 사과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 임원이 온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리고 국회 청문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국 우리 정서로 보면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렇죠. 예, 네. 저게 뭐 사과하는 건지. 네. 예, 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에서 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네이버나 이마트에 그 스타컴으로 좀 옮겨가는 좀 모습도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또 이런 뭐 슈퍼 301조나 이제 한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 뭐 이런 것들을 또 쿠팡을 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이거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미국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지금 이미 우리는 그 미국과의 뭐 관세 협상도 사실 다 끝났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 쿠팡 가지고 더 걸기는 애매한 게,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쿠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슈퍼 301조 어떻게 쓸 건지, 예, 그리고 150일 후에는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예. 요 고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저는 이렇게 그 증시나 뭐 경제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자칫 방치하고 있을 수 있는 이슈가 더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란 문제는 사실 좀 이제 그 요게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네. 저기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나 그 주변국에 미 군이 지금 이미 좀 많이 가 있는 걸로 네, 알려져 네, 있죠. 네. 그래서 군함도 가 있고, 사실 미군 공군 전력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 지금 벌써 투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상군 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위에서 좀 타격하려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는 공격은 쉽지 않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 중간 선거를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그 이란을 치게 되면, 이란은 베네수엘라랑은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버리면 유가가 튈 수밖에 없어요. 뭐 70달러는 기본이고 80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격하고 나서 빨리 끝나면 오히려 그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네. 사실 그게 빨리 끝날지 뭐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될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끝내는 게 저는 좀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언급을 했죠. 10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고, 지금 협상을 아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아직은 그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에 보면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딱히 뭐 악재가 별로 없어요. 예, 많이 오른 거 말고는 뭐 빠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이란 쪽에 대한 뭐 미국의 선제 공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일시적으로 변동성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이슈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을 쳐버리면 미국 경제에도 사실 별로 좋을 게 그렇죠. 없어서 네, 네, 네. 칠 수 있을까? 근데 관세 위헌 판결이 나서 또 이게 대통령이잖아요. 네. 정치인이고 국면 전환을 하려면 또 아, 적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선을 돌리기 네, 위해서. 맞아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인기가 많은 게 중국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인기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또 이란을 치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네. 일단은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이란 이슈는 일단 좀 우리가 좀 중립인 상태에서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관세 이슈보다 지금 조금 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란 이슈에 조금 더 네. 있으니까 주시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52주 신고가이고, 또 대신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님이 빠질 이유가 없다 증시에서 네. 지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추가 상승력 조금 더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가격은 부담돼요. 사실 뭐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사실 네네. 뭐 제가 코스피 주봉 차트를 지난 주말에 봤는데 무슨 뭐 작전주 차트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솟아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제 지수 아니면 대부분 개별 기업으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파르게 단기간에. 그러면 적어도 이제 좀 약간 식어가는 게 좀 정상인데, 지금 시장은 여전히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뭐 시중에 유동성도 너무 풍부하죠. 또 거기다가 삼성전자
지금 이익 대비하면 주가가요. 아직도 PER이 10배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싸니까 네. 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 뭐 리포트들에서 목표 주가 또 올린 부분도 나왔고 국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주가는 좀 단기에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그 과열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이익과 비교하면 아직 이익을 못 쫓아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여기서 주가가 뭐 이란 문제나 뭔가 주가라는 건 뭔가 악재가 하나 나와야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면 이제는 이렇게 급하게 오른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제 이렇게 가겠죠. 네. 상승 속도가 둔화되겠죠. 근데 방향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란 문제가 좀 커진다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충격받으면서 한 번에 좀 큰 아래쪽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이슈만 아니라면 크게 매크로 쪽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19만 원 내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등락 거듭하다가 결국 또 20만 원을 한번 좀 넘어가는. 근데 단 지난번처럼 이렇게 급하게 오르기는 좀 쉽지 않다. 올해만 해도 연초 대비 지금 삼성전자가 47%나 올랐거든요. 네. 네. 오늘 올랐으니까 거의 50% 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게 또 빠른 거죠, 속도가. 그래서 약간의 그 속도 조절은 좀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흔들리지 않지만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항상 실적은 잘 나오니까 뭐 숫자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망이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특히 이제 저는 좀 주목하는 게 베라루빈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올해 하반기에 나오기로 했는데 네. 그게 일정을 좀 지켜줘야죠. 그게 연기되거나 이러면 또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베라루빈이 이 하반기에 나오는지 아니면 스케줄이 당겨지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봐야죠. 지금 구글의 TPU가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올랐는데 얼마 전에 메타랑 엔비디아가 서로 이제 파트너십 맺고 메타가 엔비디아 GPU를 대규모로 구매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우려가 완화됐거든요. 경쟁 우려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지금 TPU와의 어떤 이제 경쟁 구도 요거를 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줄지 아니면 그걸 실제로 좀 위협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좀 우리가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게 HBM4죠. 네. HBM4가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이제 요즘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셌잖아요. 그래서 그 HBM4 요 관련해서 주요 이제 들어가는 회사가 좀 누가 될지 뭐 네. 이름을 언급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동안은 하이닉스가 독주했거든요. 독주했는데 이 독주 체제가 좀 깨질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할지 아니면은 여전히 기존에 그 우리한테 많이 물량을 줬던 회사가 뭐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 같다 뭐 이런 언급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HBM4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라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 엔비디아 문제 실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코를 주목을 해야겠네요. 젠슨왕 CEO의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라 루빈 출시 그리고 HBM4 고객사에 대한 여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GPU 경쟁사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이제 주목할 부분은 요즘에 AI 시대에 너무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업체 HP, 델 이런 부분의 실적 발표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컴퓨터 제조 회사인데 네. 이제 관건은 그거죠. 서버하고 개인용 PC가 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서버는 좋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특히 델 같은 기업이 서버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 서버 있죠. 네. 서버 렉 같은 걸 조립을 해주니까 그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대보다 잘 나와야 되겠죠. 서버 쪽이. 그리고 PC는 아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C 디램 여러분들 아마 PC 교체하고 싶으셔도 지금 못 하실 거예요. 너무 디램 너무 값이 비싸죠. 올라가지고 네. 1년 만에 6, 7배 올라버렸거든요. 디램 값이. 그래서 이거 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델이나 HP 같이 PC 만드는 회사들은요. 원가 부담이 커져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를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은 아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상보다 더 안 좋을지. 예상보다 안 좋으면은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 값이 훨씬 지금 좋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HP와 델 실적 발표 보면서 그 두 가지 메모리 값에 대한 어떤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그거랑 서버형 이제 이 조립과 관련해서 진짜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큰 건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엔비디아, 트럼프 변수, 여러 가지 실적 발표, 이란 이슈까지 좀 중첩돼 있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은 우리가 또 시장 따라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지 근데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게 네. 주도주들 많잖아요. 뭐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뭐 방산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많은데 너무 오른 거 이제는 쫓아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좀 과열은 맞으니까 많이 올라니까 언제든 속도 조절 나오니까 전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6천 넘고 삼성전자 20만 원 좀 넘어간다. 그럼 뭐 나는 일부 좀 덜어내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 나오면 또 못 견디니까 뭐 그런 분들은 본인이 결정하셔가지고 일부 덜어내시는 건 괜찮아요. 많이 또 올라오기도 했으니까. 다만 큰 그림상에서 아직 우리나라 증시가 갈 길은 되게 멀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더 상향되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은 진짜 이제 와 진짜 꼭지다. 난 다 줄여야지. 이것도 좀 위험한 생각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잘 들고 가시고 예, 대응하시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살 업종도 찾아보시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못 오른 거. 뭐 사실 대표적인 게 그 네카오 같은 거 네. 정말 안 갔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들이 호재가 없어요, 사실 딱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강세장은 순환하면서 가니까 그거랑 또 최근에 건설업종 네. 여기도 아마 건설 경기 좀 살아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좋아는 질 것 같은데 주가 안 오른 섹터들도 찾아보시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을 한다면 좀 소외주 쪽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략의 골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투자 승률에 꼭 보탬이 되시길 바랄게요. 염승한 LS증권 이사님과 함께 오늘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